반갑습니다. 저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온 하동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일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환경 축산 악취 정함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탄질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태비야 쪽에서 가장 많이 이제 쓰는 방법인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한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컨설팅을 위해서 농가를 방문하는 농가 한 700농가 정도 됩니다. 특히 이제 경남 쪽이 가장 많고, 여러분들 그 뭐 김해, 그러니까 저 악취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용인, 그다음에 제주도, 그리고 저 김해 악취 때문에 지정이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게 아마 2018년도 정도 수준이 됐는데, 뭐 경기도 쪽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고, 저 경남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함안도 지금 뭐 지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조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농장 각 농장에 제가 가보면 퇴비장도 있고, 뭐 정화처리 아니면 액비를 만들기 위한 시설들도 있고, 그 농장도 뭐 윈치라든지 뭐 무창이라든지 뭐 벽돌을 만들든지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농장이 똑같이 생긴 농장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요즘 추세가 대부분이 농장들이 이제 어떤 2층 같은 이제 돈사 쪽으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퇴비, 그 다음에 액비까지는 만드시죠. 대부분 농장이. 만드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퇴비장을 가보면 농장마다 다 틀리지만 그 지역의 그 농장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퇴비를 보관하는 방법이 다 각각 다릅니다. 왜냐면 어떤 농장은 그냥 있는 그대로 두었다가 위탁 처리하는 농장이 있고, 어떤 농장은 뭐 톱밥이라든지 수분 조절제를 혼합을 해서 퇴비화를 만들어 가지고 내보내는 그런 농장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대부분 이제 공공자원시설로 이제 퇴비를 내보내는 경우에는 여러분 보면 한쪽 퇴비장에 모아둡니다. 모아두는데 그 모아두는 퇴비장이 보통 이제 고액 분리를 하고 난 후에 그대로 쌓아두죠. 근데 그 쌓아두는 퇴비의 그 상태가 어떠냐면, 어떤 농장은 6개월 이상 그대로 방치를 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 분리한 그 퇴비 자체가, 퇴비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고액 분리한 고형분이죠. 이제 고형분 자체가 어차피 건조를 시켜야 그 양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퇴비장을 모두 개방을 해놓고 바람이 잘 통하게 해놓는 농장들이 좀 많이 있어요. 어떤 농장은 비닐로 덮은 농장도 있고, 어떤 농장은 부숙제를 혼합을 해서 잘 저장을 해놓는 농장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위탁 처리를 하시는 농장들의 농가분들은 대부분이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렇게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게 때문에 물이 빠져나오겠죠. 그 물이 빠져나와도 대충 그냥 그 위에 톱밥 조금 뿌려놓고 그대로 둡니다. 근데 이 과정이 퇴비화 과정은 아닙니다. 부패하고 썩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지금 보면 몇 년 전부터 계속 뭐 밀폐를 하라, 뭐 퇴비장 문을 만들라, 밀폐를 하라고 다 들으셨죠? 왜냐하면 그렇게 위탁 처리만 하는 농장들이 너무 많이 있고, 바람에 의해서 냄새가 옆으로 1km 이상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또 들어오고, 사실 뭐 농촌에 우리 구수한 퇴비 냄새, 저도 사실은 태어나기를 부산에 태어났지만은 진주가 아버지 고향이기도 해서 9살 때 이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전에 저희 집에 뭐 소, 돼지, 닭, 염소 다 키워왔고, 저는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모돈 일두 규모의 양도장을 양도를 하셨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이제 구수한 냄새. 이 정도는 구수하니 뭐 전에 이 정도는 냄새 나는 거 당연하지. 뭘 이런 걸 가지고 막 시비를 걸어. 아직도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농가분도 계시고. 제가 뭐 오늘은 사실 저는 아군이거든요. 여러분의 아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경 쪽하고 좀 많이 싸워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최대한 그 냄새도 이제 없애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모든 농장들이. 그 구수한 냄새. 사실 그 구수한 냄새가 퇴비를 잘 만들면 정말 구수한 냄새가 나거든요. 지나가다가 맡기 싫다 이런 냄새가 아니고. 근데 이제 갑자기 탄질비로 켜놓고 이렇게 갑자기 좀 말이 길어졌는데 제가 여기서 마음먹고 강의를 해보면 한 5시간 강의를 할 수 있는 그거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탄질비라는 걸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뒤에는 그냥 쭉쭉 넘어갈 테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그 위탁 처리를 한다. 우리는 고액 분리한 고용분을 그냥 차에 실어서 그냥 내보낸다. 만약에 그러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높이를 1.3m 이하로 두시고 그 이상 올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무게 때문에 침출수가 나옵니다. 침출수는 되도록이면 좀 이상 올리지 마시고, 그리고 퇴비장이 또 너무 우리가 좁다. 그런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반을 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뒤집어 주십시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 도에서 아마 지원을 받으실 겁니다. 그 톱밥이라든지 부숙제 받으실 건데 이걸 좀 마음 편하게 좀 섞으십시오. 그걸 섞냐 안 섞냐에 따라서 이게 냄새 나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일단 어쩌고 하면서 그리고 만약에 우리는 톱밥도 너무 지원받는 것도 없고 너무 양이 적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톱밥을 도포를 하십시오. 도포를 하시면 그 냄새가 외부로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비닐을 씌우지 않습니까? 비닐을 씌우면 내부에 퇴비가 썩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용분이 썩기 때문에 비닐로는 되도록이면 덮지 마시고 톱밥이라든지 그 위에 뭐 어떤 뭐 왕개라든지 이런 왕개는 좀 비싸서 좀 그렇지만 톱밥을 이제 좀 도포를 하십시오. 도포를 하시면 오래 갑니다. 냄새도 잘 안 퍼지고. 일단 그렇게 하시고, 탄질비는 사실은 퇴비화를 만들기 위한 방법인데 30% 그러니까 그 탄질비라는 게 뭐냐면 탄소와 질소의 비율입니다. 그냥 빨리 제가 미생물에 대한 내용부터 바로 갈게요. 여러분, 지금 모든 농장에 미생물 다 하시죠? 사용하시죠? 저 사료회사에서 들어오는 생균제, 이미 첨가되어 있는 생균제 먹이시고 있으실 거고, 만약에 여기서 더 혼합된 생균제를 더 혼합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뿌리는 미생물제 아니면 음수에 좋은 미생물을 타서 또 먹이시는 분도 계시고. 자, 미생물을 왜 사용할까요? 미생물을 사용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미생물을 왜 사용할까요? 우리 요즘 대부분 75%가 지금 슬러리 도사입니다. 경기도뿐만 아니고 다 대부분이 이제 옛날 40년 된 재래식 도사들은 대부분 이제 약간 이제 새로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다르게 이제 개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바꾸는데, 지금 대부분 농장들이 슬러리 도사입니다. 슬러리 도사는 피트 높이가 아마 한 60에서 한 1m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게 뭐 하고 있습니까? 슬러리, 돼지, 똥오줌, 청소수, 기타 저장하죠.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일정 지나면 빼가지고 고액 분리하고 고용분, 액상분 분리해서 고용분은 퇴비 만들고 액상분은 액비 만들죠. 맞죠? 대부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저장만 해놨다가 위탁 처리한다. 이럴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밀폐를 하십시오. 밀폐를 하는데 또 너무 오래 밀폐를 하면 가스가 차니까 어느 정도 조금 열어놓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미생물이 왜 미생물을 먹이고 왜 미생물을 뿌리고 왜 미생물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 돈도 비싸 죽겠는데 왜 하느냐. 미생물 종류도 엄청 많습니다. 강압성균, 제가 보십시오. 지금 이 미생물들이
고초균, 방성균, 유산균, 초산균, 강압성균, 대장균 다 들어보셨죠? 균을. 요즘 뭐 많이 쓰는 게 이제 바실러스균하고 그다음에 이제 초산균하고 유산균하고 그다음에 강압성균. 요즘 강압성균도 또 많이 쓰는 지역도 생겼고 한데, 자, 미생물을 잘 써야 되는 이유를, 미생물을 왜 써야 되는 이유를 오늘 가장 중요하게 한 포인트로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우리 슬러리를 대비 쪽으로 보내든 액비 쪽으로 보내든 어쨌든 그 두 개를 분해를 시켜야 됩니다. 분해시키는 게 누굽니까? 저 아닙니다. 저 바빠서 분해 다 못합니다. 누가 합니까? 미생물이 합니다. 자, 미생물, 혹시 미생물 보셨나요? 눈으로? 여러분? 미생물 눈으로 보셨으면 정말 눈이 현미경입니다. 저희는 미생물이 안 보입니다. 지금 여기도 미생물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별 미생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생물들이 뭘 하느냐? 유기물을 분해합니다. 자, 유기물은 그럼 어떤 유기물을 분해하느냐? 자, 한마디로 그냥 똥에는 질소, 그러니까 단백질. 우리 돼지들이 사료를 먹고 나머지 배출되는 퍼센트가 30% 이상입니다. 35% 정도. 그 수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돼지를 한 놈당 1kg를 먹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0.6에서 0.7 사이는 이놈이 소화를 시켰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냥 나왔어요. 그 부분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돈이 되거든. 그런데 지금 그 미생물을 왜 써야 되냐? 우리가 사실은 해양 배출을 이제 수dom하면서 모든 걸 육로에서 이제 처리를 하잖아요. 땅에서 처리하잖아요. 그럼 미생물이 이 땅에서 처리하는 부분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 생균제. 여러분, 생균제 왜 먹일까요? 그 프로바이오틱이라고 저희 사람들도 먹죠. 그 세균은 유산균이거든요. 뭐 때문에 먹을까요? 우리 대장 상태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먹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하고. 돼지도 똑같아요. 생균제가 돼지를 장에 좋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화도 잘 되고 그러니까 사료 흡수율도 좋습니다. 설사도 덜하고. 특히 자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유자돈이든 뒤에 후기자돈이든 같은 경우에 대부분 그 생균제, 유산균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면 성장력도 좋고 그 분뇨 발생량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 뭐 뿌리거나 하는 환경 개선제, 이 환경 개선제 대부분이 그 바실러스균, 그러니까 호기성 미생물입니다. 여기서 현미성 미생물을 이야기해버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은 호기성 미생물을 우리 농장에 가장 많이 번식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생균제를 먹였고, 자, 바닥에는 우리가 뭐 환경개선제, 미생물제거든요. 농장에 뿌렸어요. 자, 이 뿌리고 했던 게 다 어디로 옵니까? 똥으로 갑니다. 자, 똥으로 가면 그 똥은 어디로 나갈까요? 아까 말했죠. 고용부는 대비장, 액상부는 액비 만드는 대로.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굳이 돈을 안 들이고 대비장에, 액비장에 굳이 미생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원초적으로 다 만들어서 나오니까. 네. 그래서 미생물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데 가보면 시에서 받았다, 군에서 받았다, 도에서 받았다, 미생물 받아놓고 창고에 처박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한 달, 두 달, 석 달 있다가, 아, 맞다, 저거 그냥 뿌리자. 그냥 저 가서 부어버려라. 이미 이 미생물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호기성 미생물은 뭐죠? 호기성이라는 게 뭐냐면 산소를 좋아하는 게 호기성입니다. 이미 호기성 미생물은 산소가 없어서 다 죽어버렸어요. 얘들 번식시키려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때 받으실 때마다 그때 건강한 미생물을 그때 뿌리시든지 먹이시든지 그때 바로바로 하세요. 최대한 일주일 이내에
이 애들이 3일 지나면 그때부터 허물허물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용을 좀 하시고. 미생물은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신다는 거 일단 말씀드렸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가면, 농장에 가면 그 가스를 측정을 합니다. 컨설팅을 할 때, 어떤 사람 했는데 재든지 뭐가 얼마다 뭐가 한데, 여러분들 그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그 축산 분뇨에서 발생되는 가스는 대표적으로 지상 쪽하고 환기열 쪽 두 가지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암모니아죠. 암모니아인데, 자, 암모니아는 뭐냐?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가스입니다. 이게 질소죠. 질소인데, 이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가스가 여러분들 농장에 가면 제가 가서 가스를 재지 않아도 가보고 제가 코로 딱 맡으면, 이 농장은 얼마 정도 되고, 그걸 왜 이 가스를 얼마냐고 잴까요? 자, 우리 농장, 자, 슬러리, 자, 그 피트에 평소에 저장되어 있는 슬러리 양이 약 60에서 80 정도 된다. 자, 그게 분뇨랑 뭐가 있을까요? 물이 합해져 있죠. 단백질 분해될 때 물하고 합쳐져서 가수분해가 됩니다. 가수분해라는 게 뭐냐면 물하고 합쳐지면 가수물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아니, 오늘 바닥 가지고 다 벽이 다 청소하고 오늘 밑에 있는 슬러리 다 빼내고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냄새가 더 나는데? 왜야? 뭐야? 똥은 건들면 냄새 난다고 다 아시죠? 근데 그래도 청소를 했으면 얼마나 좋아. 밖에서 냄새 안 나야 되잖아. 그리고 왜 매일 미생물을 뿌리고 살포를 하고 있었는데 왜 냄새가 더 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물 청소를 하니까 바로 이 화학 반응이 바로 일어나거든요. 가수분해 자체가 바로 되니까. 가스가 암모니아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만약에 배기구가 위에 있거나 아니면 옆으로 있거나 어쨌든 나가면 이 애들은 바람을 타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황화수소는 환기는 현기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깔립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를 하면 뭐가 나올까요? 암모니아, 황화수소 다 나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항상 그 청소를 많이 하시는 농장은 황화수소보다는 암모니아가 많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청소하지 말란 말이냐? 자, 청소를 하시되 항상 일정 기간에 청소를 하시되 분뇨가 우리 요 바닥, 돼지가 살고 있는 요 바닥에 똥이 항상 저장되어 있지 않도록, 이 똥이 만약에 돼지가 똥을 쌌는데 이 똥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저장이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미생물제를, 환경개선제를 뿌려버리면 어마어마한 양이 가스가 발생되어 버립니다. 제가 농장을 가보면 여쭤봅니다. 혹시 뿌리는 미생물제 사용하시냐고. 우리 매일 뿌린다. 이틀에 3일에 한 번씩 뿌린다. 그런데 가스가 더 나요. 왜 그럴까요? 똥 위에다 뿌리니까요. 똥 위에다 뿌리니까 이 미생물들이 똥을 분해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똥을 치우고, 물 청소를 하시든지 똥을 치우고 그 위에 미생물제를 뿌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스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똥이 있는 상태에서 미생물제를 뿌려버려요. 이건 항상 명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발생량 자체가 우리 농장에 암모니아가 한 12 이상, 일단 10 이상 이제 올라가면 우리 농장에 지금 적재되어 있는 똥이 많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청소를 좀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를 안 하시고 우리 농장 냄새 좀 없애주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일단 그건 그렇게 아시고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대비도 여러분들 어찌 보면 어떻게 보면 다 하시니까 잘 하시니까 일단 하시고 지금 중요하고 좀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저희 한도연패 컨설팅 전화를 하셔가지고 컨설팅 좀 받고 싶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물어보시고 농장의 악취는 분명히 악취라고 말을 해야 되나 냄새라고 말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많지만은 그냥 통일로 이제 악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농장들을 가보면 악취 저감 장비라든지 시설이 요즘은 다 되어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악취 저감 시설을 뭘 해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악취 저감을 하는 방법이, 화학적으로 저감을 하는 방법이냐, 아니면 생물학적 방법이냐, 그러면 물리적 방법이냐, 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농장을 가면 대부분 돈 좀 덜 들이는 방법으로 기술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최대한 농장이 돈 투자를 적게 하고 최대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기술을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많습니다. 기술들 많은데 제가 여기까지 다 원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자, 미생물에 대한 내용은 금방 제가 말씀드렸고, 원천적으로 슬러리 내부에서 냄새가 덜 되는 분해가 잘 되어 있는 슬러리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나왔을 때 우리 배기구에 악취 저감 시설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이오 필터라든지 커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요즘은 근데 스크러버 쪽으로 지금 추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스크러버가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앞전까지는 바이오 커튼 연구를 한 것도 제가 연구를 했었고, 논문들도 있는데 보시면 제 이름이 있을 건데, 바이오 커튼이라든지 아니면 필터 같은 경우에는 좀 수명도 짧고 돈도 많이 들고, 교체도 짧은 시간에 또 교체를 빨리 해줘야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 대부분 추천을 잘 안 합니다. 요즘 돈도 너무 많이 좀 올랐어요. 이제 올라가지고 요 밑에 사진 같은 경우에 뭐냐면 돈사 내부에 위쪽 천장에서 공통적으로 중앙 집중식으로 해서 한쪽으로 모아서 물로 세정하고 냄새를 줄이는 그런 방법이, 이 모든 이제 네모 박스 같은 아니면 이렇게 둥글든지 어쨌든 집중으로 모아서 물로 세척을 하거나 물로 어떤 수세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방법, 또 화학적으로 이제 처리하거나 이런 방법을 하는 게 스크러버 방식입니다. 이걸 우리 추산 쪽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벌써 몇 수십 년 전에 우리 공장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선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쪽에서 이미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뒤늦게 우리 농장에도 이제 우리 축산 쪽에도 이제 접목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비쌉니다. 비싸요. 근데 앞으로는 점점 이쪽으로 갈 겁니다. 이 방법이 가장 깔끔하고 가장 오래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가성비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 건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나 그럼 저리 갈란다. 못합니다. 10억이 넘습니다. 저리 가려면. 어쨌든 저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악취 저감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전공이 액비 순환 시스템입니다. 제가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액비 순환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계속 했고, 그래서 지금 아마 액비 순환 시스템 검색을 하시면 제 이름이 나올 겁니다. 이제 액비 순환 시스템을 왜 하느냐? 여기 액비 순환 시스템 돌리시는 분, 액비 순환 시스템, 우리 농장 액비 순환 시스템 돌린다. 없으세요? 2000년 액비 순환 안 돌리세요? 돌리다 말았어요. 지금 경남 쪽은 대부분 액비 순환 거의 지금 다 적용을 다 거의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액비 순환은 왜 할까요? 액비 순환 왜 할까요?
제가 앞에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원천적으로 만들어지는 냄새를 그냥 원천적으로 아예 없애는 거죠. 자, 항상 물에, 미생물이 가득한 물에 우리 천두 규모의 돼지가 분을 몇 킬로 정도 넣을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세척소까지 점체해가지고 한 4.7 정도 나오는데, 두당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5톤 잡지 않습니까? 똥오줌을 5톤 잡지 않습니까? 이제 간단하게 잡을 때 5톤 정도 잡는데, 우리 피트를 만약에 미생물이 가득한 우리 농장 혹시 하시는 분들 중에 액비를 잘 만드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액비를 만들다 보면 냄새 안 나죠. 냄새 안 납니다. 그 상황에 액비가 피트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똥이 들어가도 냄새가 안 납니다. 아, 그래? 그럼 그대로 그냥 저러고 쓰면 되겠네? 이거 한 2달 써도 냄새가 그리 많이 안 납니다. 저장만 해도 많이 안 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 농장에서 한 300에서 600m 정도 되는 거리에, 자, 누가 펜션을 하나 지었습니다. 와, 뭣도 모르고 지었는데, 부동산에 쏘가 지었는데, 뭐지? 갑자기 비가 오니까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네. 비가 오니까 저기압인데, 거기에서 저기압이니까 황화수소하고 암모니아가 같이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 돈사에서 민원을 발생시키는 고시, 돈사하고, 고액분리자, 그 다음에 폭기자. 요 세 개에서 제일 많이 냄새가 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달리 하면 그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거짓말 같죠? 저도 거짓말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700농가 정도 다니면서 가장 잘 운영하는 농장을 가보면 액비순환이 적용된 농장이냐 안 농장에 따라서 밖에 퇴비하, 그 다음에 액비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그런 농장들 대부분은 요즘 탄력을 받아가지고 뭐까지 하냐면 정화철까지 딱 붙여가지고 끝내버립니다. 하루에 막 20톤씩 정화하면 우리 집은 내보낼 게 없다. 퇴비도 안, 액비 순환만 잘 돌리면, 액비 순환 시스템만 잘 적용을 하면 퇴비도 거의 안 나옵니다. 뽀송뽀송한 난분해성 물질. 우리 사료에 보면 제일 분해가 잘 안 되는 게 뭘까요? 우리 사료에 제일 많이 있는 게 뭡니까? 옥수수잖아요. 옥수수 가장 많잖아요. 옥수수는 뭐가 있습니까? 사료 만들 때 갈았으니까 옥수수 노란 껍질 있죠. 요것들은 분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사료에도 대부분 우리 나무에 보면, 아니면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보면 그 껍질 같은 그런 부분은 또 분해가 안 되거든요. 나중에 나오는 건 그런 것밖에 없어요. 아예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예 없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은, 냄새를 안 나게 하는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은 액비 순환하시고, 퇴비 똑바로 그 수분 조절제 섞어서 보관하시고, 그 다음에 액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정화 방류 시설까지 붙여버리면 이제 완전 공정이 확실하게 돼버립니다. 그런 농장들이 대부분 보면 사장님, 아들, 딸, 사모님 전부 다 벤츠 타고 다니십니다. 왜냐? 우리 똥 처리를 하는데 돈이 전체 생산량 중에 똥 처리가 얼마 정도 들까요? 생산량 중에. 우리가 보면 사료 얼마 먹여서 그 돼지 얼마나 잘 성장을 키워서 판매했을 때 며칠 줄여가지고 했을 때 돈이 얼마나 남느냐. 이것만 따지죠. 근데 똥은 대부분 그냥 생각을 잘 안 하세요. 똥 처리하는데 지금 어떤 지역은 톤당 26,000원, 어떤 지역은 톤당 38,000원. 이건 뭡니까? 톤당 돈인데요?
우리 돼지 한 마리 출하하면 얼마 받아요? 근데 똥은 왜 생각을 안 하시죠? 근데 그 똥 처리를 잘 하면 뭐냐? 그 돈이 모이는 겁니다. 아까 금방 그 과장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돼지 환경이, 동사 환경이 좋아지면 출하 일령이 틀리집니다. 그리고 하루에 성장률이 틀리집니다. 성장 키로수가 틀리집니다. 얼마만큼 틀리는지 아십니까? 환경이 좋아지면 하루에 600g 살이 찔 걸 901kg까지 갑니다. 그리고 출하 일령이 150일대로 가버립니다. 거짓말 같죠. 제가 주위에 그렇게 이렇게 어떤 컨설팅 해진 농장도 있고, 그리고 제 주위에 돼지를 잘 키우신 분이 그 MSY가 28도, 29도 걸었습니다. PSY 아닙니다. MSY 그렇습니다. 놀라운 이제 지금까지 갑니다. 그 대신에 좀 빨리 크니까 문제가 지방이 좀 빨리 찹니다. 지방이. 하여튼 그런 내용이니까 어쨌든 여러분들도 농장의 액비순환 쪽에 그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그 해주셔야 액비순환 가지고 저는 3시간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뭐 안 되니까 어쨌든 액비순환 시스템이 좋다라는 거. 그 내용만 일단은 강조를 했고, 지금 이 경기도에 저희 대한한돈협회 컨설턴트 4분이 계세요. 저는 너무 멀어가지고 오늘도 사실은 뭐 4시간 아침에 지금 여기까지 4시간 만에 왔는데, 도중에 잠이 와서 좀, 하여튼 그 액비순환이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안개 분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안개 분무를 하면 그 동사 내부에 똥이 많았을 때 안개 분무하면 냄새가 폭발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안개 분무는 생각을 좀 잘 하시고, 선택을 잘 하시고, 한번 농장을 이제 컨설팅을 받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고, 적용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사료. 여러분, 그 자돈이라든지 육순돈 같은 그 사료통을 봤을 때, 그 어떤 사료를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되도록이면 자돈 같은 경우는 습식 사료를 좀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습식 사료라는 자체가 좀 부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이게 왜 지금 이런 그 습식 사료를 쓰라는지, 그리고 이제 요 사진을 제가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사료통이 어떤 식으로 생기냐에 따라서 사료 허실도 있겠지만은 그 사료 허실된 부분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똥으로 갑니다. 그럼 똥으로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분해하는 양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료통을 이 밖으로 사료가 잘 빠져나오지 않은 허실이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돼지가 먹어야 되는데 똥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돈도 안 되는 똥 이거 만들어가지고 먹이가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사료 이제 내용들 하고, 뭐 필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너무 오래된 내용들이라서. 뭐 사실 바이오 커튼, 사실 이게 이제 2012년도에 제가 직접 이제 그 설치하고 실험을 했던 내용들이고, 이때는 그 축산 악취 민원이 이제 막 시작하던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짧은 거리에 냄새를 빨리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커튼을 만들고 그 안에 그 오존수를 뿌리고 해가지고 옆에 가도 냄새가 안 날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부식 상태가 좀 심해지고 돈도 나중에 요즘 너무 또 올라가지고 일단은 그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바로 내 농장 옆에 한 50m, 100m 옆에서 시비를 많이 건다. 우리 농장이 너무 시비를 많이 건다. 그때는 이 방법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이오 필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크러브 방식. 요 대부분이 이제 그 공동자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씁니다. 이제 여러 어떤 그 황산액을 세정액처럼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저감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쓰는데 사실 뭐 요즘 뭐 농장 내부에도 이런 시설을 많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비싸가지고 뭐 하나 하는데 뭐 1억에서 2억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비싸서 이제 추천은 안 드리는데 어쨌든 나중에도 이런 스크루 방식을 조금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폐사축. 폐사축은 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굳이 꼭 거기서 뭐 필요하나? 그냥 우리 대비 저장 해놓은 밑 안에 막 넣어놓으면 되지. 아니면 뭐 대부분 새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에 툭 던져 놓습니다.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뭐 얼마나 더러운 데 가서 봤길래 그런 소리 하느냐 뭐 하시겠지만은 어떤 데는 뭐 대비 양보다 뼈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폐사축 처리기는 사실 돼지를 죽이면 안 되겠죠. 돼지 자체를 아예 죽이면 안 되는데 사실 뭐 분마사 같은 경우는 할 수 없이 뭐 미라고 돼가지고 어쨌든 나오는 그 양이 있으니까 처리는 해야 되는데 사실 뭐 굽거나 아니면 뭐 염산으로 녹이거나 이런 방법들이 항상 주 처리 방법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렌더링 방식으로 그 기계들이 나오니까 렌더링 방식 하니까 저 냄새도 안 나고 뭐 다 갈아가지고 이제 하니까 좋으니까 렌더링 방식 쪽으로 이제 좀 생각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지금 쿨링 패드 아니면 뭐 그늘막을 지금 사진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왜 보여드렸냐? 빨리 말씀드릴게요. 동사 온도가 26도 이상 올라가 버리면 그때부터 냄새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자, 그 말 알고 계세요? 우리 농장 동사 내부에 26도 이상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암모니아가 몇 배로 증가를 해서 발생이 됩니다. 특히 여름에 여러분들 냄새 엄청 많이 나죠. 여름에 동사 내부 온도 몇 도십니까? 대부분 28도에서 30도 갈걸요 아마. 그 부분을 낮춰줘야 됩니다. 25도 미만이 되면 25도 미만을 하면 냄새 발생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엄청 줄어듭니다. 그래서 동사 내부의 온도를 무조건 25도 밑으로 내려주시면 냄새 발생량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니까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쿨링 패드. 사실 쿨링 패드도 비싸죠. 근데 뭐 장기간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정 안 되겠다. 그러면 이 기구 있죠? 이 기구에 그늘을 만들어주세요. 그늘을 만들어주시면 그 온도가 2도 떨어집니다. 이 기구에 그늘만 만들어줘도 2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주시고 정 안 된다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그 차광막으로 아예 그냥 다 쳐주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이게 여기 이제 만약에 자연 환기를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윈치 도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늘을 만들어주면 전체적으로 다 냄새도 줄어들고 먼지 발생량도 줄어들고 합니다. 이렇게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음수. 우리 먹이는 음수 깨끗한 물이 들어가야겠죠. 왜 음수를 깨끗한 물을 넣어야 될까요? 애들 배탈 나요. 더러운 물 먹이면 배탈 나거든요. 사실 내 새끼면 저 물 못 먹인다 할 정도로 그런 물을 먹이면 안 됩니다. 돼지들은 더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돼지들은 매일 스트레스 받잖아요. 우리는 우리 방이 있는데 이 아들은 방 하나에 한 20마리 들어가 있습니다. 아휴, 절마 저 꼴도 보기 싫은데 맨날 봐야 돼요. 그냥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안 그래도 그런데 썩은 물을 먹었어요. 배탈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PD가 뭡니까? 설사입니다. 왜 설사가 나겠습니까? 더러운 물, 더러운 사료, 더러운 환경. 환경만 좋으면 PD 없습니다. 없어집니다. 우리 자동차의 환경이 안 좋으니까 PD가 계속 질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어느 정도 그래서 육승 정도 돼가지고 내 면역력도 좀 올라가고 하면 그때 얘들은 설사 안 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면역력이 높아질 때까지는
항상 깨끗하게 해주죠. 특히 자동차는 깨끗하게 해주죠. 뭐 다 깨끗하게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더 깨끗하게 해주죠. 그렇게 하면 PD도 막을 수 있습니다. 분뇨 처리할 때 뭐 산소 공급량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 방풍벽 같은 그 내용을 이런 것도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자,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보면 방풍벽, 그 다음에 뭐 어떤 저장조라든지 뭐 대비작이든지 밀폐를 하라. 여기는 저 음수통, 이렇게 그 온도 변화를 줄이기 위한 코팅을 하면 되고, 지붕 같은 경우에도 코팅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온도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고, 자, 여기서 뭐 민원 많으신 분하고 손을 들라고 하면 아마 손 안 드실 겁니다. 왜냐면 우리 농장에 민원은 없다. 저희가 농장을 방문하면 제일 감추시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농장 민원 없는데? 없어? 우리 농장 민원 없어? 근데 가보면 민원이 막 있어요. 막. 떼와 보면 좀 민원이 있거든요. 우리 사람이 몸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 가잖아요. 그러면 병원 가면 낫죠? 좀 심한 그런 거 말고는 어쨌든 낫죠? 자, 우리 집에 냄새로 민원이 있고, 냄새가 계속 나고, 미치겠네. 이렇게 뭘 해도 계속 냄새가 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숨기지 마시고, 차라리 옆에 잘하는 데 가서 물어보시든가, 아니면 전문가한테 뭐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든가. 자,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됩니다. 우리 농장이 냄새가 많이 나고 잘 안 잡히고 돼지들 폐사도 많고 성장률도 엄청 안 좋고 출하연령도 늘어나고 이거는 환경의 문제입니다. 뭐 사료를 우리 집에 뭐 경제 사료를 먹여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뭐 잘 성장을 안 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개사를 먹여도 일반 사료 먹이는 거 똑같이 출하됩니다. 단 이제 똥 양은 좀 늘어나겠죠. 그게 이세로니까. 그런데 아픈 데는 항상 개방을 하십시오. 농장에. 우리 집이 뭐 이런데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항상 개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모든 민원은 바람입니다. 냄새 나는 건 어차피 냄새 나는 거잖아요. 돼지를 아무리 악취 저감을 하든 뭘 하든 냄새는 납니다. 제가 악취 저감 기술을 사용해서 가장 잘 운영을 하고 있는 농장에 가서 암모니아를 재면 암모니아 수치가 1에서 4 사이입니다. 납니다. 사람도 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입에 대고 암모니아 한번 당겨볼까요? 6 이상 나옵니다. 냄새는 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냄새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이 조금 나는 냄새가 민원을 일으키는, 야기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바람입니다. 이 냄새 나는 놈이 저리 가니까. 맞잖아요. 가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대한 저렇게 안 가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돈방 내에서 아니면 고액 분리장이라든지 아니면 대비장, 액비 처리하는 토끼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나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나가는 방향을 바꾸든지 아니면 나가는 부분을 아래쪽으로 내리든지 아니면 가더라도 100%가 못 가게 한 10%만 가게끔 하든지 이 부분이 그 방풍벽 차단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라는 겁니다. 주된 거는 바람입니다. 바람이 싣고 갑니다. 좀 좋은 냄새가 가면 좋은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방향제 같은 걸 섞어가지고 샤프란 같은 걸 섞어가지고 막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안 좋은 냄새 불러서 샤프란 돼가지고 이상한 냄새가 갑니다. 되도록이면 하지 마십시오. 더 큰일 납니다. 나중에 포집을 해버리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런 방법에 어떤 악취 정한 방법이 있고, 이 부분은 도사 내부를 잘 해라. 자, 여기 보시면 이 악취를 관리하기 위한 부분이 엄청 많죠.
많습니다. 그 좀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시고 이 사양부터 이미 사료 먹이는 것부터 해가지고 출하하고 또 분뇨를 배출하는 것까지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아시고 지금 농장을 제가 지금 여러 군데 농장을 다 말할 시간도 없지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농장들이 대부분 우수한 농장들입니다. 냄새 관리를 잘하는 농장들이고 분뇨 처리가 잘 되는 농장들이고 이 농장들이 대부분 하는 방법이 미생물 아니면 뭐 생균제 미생물을 잘 관리를 하고 있고 밀폐 잘 되어 있고 액비순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내동사 내부 잘 관리를 하고 있고 다 보시면 모든 게 미생물 일단 기본적으로 미생물을 잘 관리 이용을 합니다. 미생물을 그냥 뿌린다는 게 아니고 잘 관리해서 미생물 살포를 잘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방법도 중요하고 대부분이 결론적으로 돼지들 출하로 인해서 성적이 엄청 좋고 하고 가장 중요한 거 돈을 잘 법니다. 저희가 돼지 솔직히 뭐 평생 껴안고 살라고 돼지 키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팔아서 돈 하려고 키우는 건데 최대한 돈 적게 들여서 최대한 생산비 줄여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사실은 동물 복지까지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고 옛날부터 오래 했고 동물 복지가 사실은 생산성 올리기 위한 방법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건 나중에 뭐 혹시나 기회가 되면 이제 말씀드릴 거고 뭐 한 시간에서 뭐 사실 좀 주절주절 이게 뭐가 저도 좀 말을 하고 나서 조금 주절주절인데 어떻게 이런 기회가 좀 나중에 많이 있으면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이 자료도 사실 제가 한 시간 정도 한 학기 강의하는 내용들도 있고 한데 다 줄이고 했는데도 100몇 장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줄인 건데 오늘 거기서 또 줄여보려고 하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해가지고 아니 사실 4시간이나 차 타고 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말 하려고 이제 1시간 하려고 하기 좀 그래요. 마음이 좀 아프고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로 자주 올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경기도 뭐 포천, 철원, 당진, 연천 저를 아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건데 몇 번 와서 이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한한우배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뭘 하냐면 뭐 악취 정함이나 축산 분뇨 처리라든지 모든 걸 환경적으로 다 거의 합니다 하고 또 축산 악취 개선 사업 신청할 때 또 와서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악취 지정으로 돼버리면 되도록이면 그건 하지 마시고 지정되지 마시고 혹시나 우리 집이 걸렸다 아니면 우리 집 뭐 악취 지정으로 걸렸다 하면 그때 연락을 주시면 또 저희가 가서 또 도움을 드리고 하니까 한돈협회 전화를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오늘 경기도 쪽에 대부분 좀 많이 오셨으니까 한돈협회 전화하셔가지고 사람 많으니까 불러가지고 우리 농장 여기 와서 좀 이것 좀 해달라 좀 뭐 문제가 있는데 와서 한번 봐달라 이렇게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근데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액비순환을 왜 그렇게 안 하시지? 액비순환을 하기야 지금 농장 저장조가 지금 우리 농장이 자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농장이 천두를 키우는데 우리 농장이 분뇨 저장할 수 있는 모든 분뇨 저장할 수 있는 양이 500톤. 자, 천두를 기준으로 할 때 500톤. 반이 된다고. 반이 되시는 분. 만약에 우리 농장이 만약에 5천두를 키운다. 그러면 250톤, 2,500톤 저장이 될 수 있는 자기 사육하고 있는 가축 두수의 반 저장 톤으로 봤을 때 되시는 분
많이 없으시네요. 계시는데 많이 없으시네요. 일단 뭐 지금 도예 관계자분도 계시고 한데 저 그것만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자 1분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무조건 저장량을 늘리십시오. 지금 저 요 위쪽 상부 그러니까 그 바닥에서 위로 상부 저장하는 그 저장조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 지하식으로 5m 지하식으로 저장량을 좀 늘리셔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기초가 돼서 액피 순환도 할 수 있고 액피도 잘 만들어지고 나중엔 정화처리까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장이 만약 1000두다 그러면 500톤 이상 저장을 할 수 있는 저장조를 구축을 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안 되시겠지만 최대한 그쪽으로 구축하십시오. 뭐 붙이고 막 해봤자 돈만 버리는 상황이니까 저장량을 무조건 늘리십시오.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됩니다.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데 뭘 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저장량을 좀 늘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좀 내용을 더 좀 자세히 재밌는 내용으로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도 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